자, 이번 시간에는 노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출 측강 종류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반사식 노출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대상 주 피사체에서 오는 반사각만 갖고 노출을 측정해 주면 뭐 별달리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측강 방법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주 피사체 이외의 나머지 광선까지도 노출계가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노출의 정밀도나 또 사진가가 필요한 빛의 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측강 방법도 몇 가지가 되는 거고요. 오늘 배우실 측정 방식도 몇 가지로 해서 좀 더 자신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 측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면 측정법, 평균 측정법, 클로즈업 측정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전면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전면 측정은 뭐 이렇게 텍스트가 길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뭐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노출 측강 모드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분할 측각이든 스포츠 측각이든 설정을 하고, 그냥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화면을 설정을 해서 노출 측정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좀 편리하고 간단하게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이런 측정법인데, 이 노출 관용도가 넓은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출 관용도가 뭐라고 그랬죠? 빛의 과부죠. 적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빛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덜 들어오든가 더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도, 그러니까 이 허용 능력을 관용도라고 한다라고 그랬고,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매치에서 가장 관용도가 넓은 게 디지털 사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사진처럼 관용도 폭이 넓고, 필름 사진에서도 감도가 높다든가 이러면 관용도 폭이 좀 넓거든요. 이렇게 관용도 폭이 넓은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전면 측정법도 그렇게 뭐 무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포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출이 실패해도, 전면 측정을 해서 노출이 실패해도 구제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노출이 잘 안 맞아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구제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신속한 노출 측정과 편리한 노출 측정이기 때문에 일반 촬영에 흔히 이용되는 거지만, 정밀한 노출을 측정하는 데서는 애로사항이나 단점이 있는 측정 방법입니다, 분명히. 근데 내가 대상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경우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럼 대상에 가까이 못 갈 때는 일반적인 전면 측정법 말고 평균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클로즈업 측정인데요. 클로즈업 측정부터 말씀드리면요, 클로즈업 측정이라는 건 대상에 가까이 가서 재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야외에서 인물 촬영이라든가 뭐 정물 촬영이라든가 뭐 나무나 바위나 이런 촬영을 할 때는 대상에 가까이 갈 수가 있죠. 뭐 야생 동물이라든가 멀리 있는 원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일반적인 피사체에서는 충분히 대상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대상이 꽉 차게 측정을 해주면 돼요. 화면에 대상이 꽉 차게 노출 측정을 해주면 다른 광선이 들어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뭐 그때는 측강 방법이 멀티 패턴 측강이든 평균 측강이든 중앙 중점 측강이든 어떤 모드의 측강 방법으로 놔도 그냥 가까이 가서만 노출을 잴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가서 노출을 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로즈업 측정법은 전면 측정의 그런 뭐예요? 결점을 없애주고 사진가가 찍고자 하는 필요한 빛의 양만을 얻기 위해서 주피사체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측정 방법이다. 그치만 주피사체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교환 렌즈가 있다,
바꿔 쓰는 렌즈인데 그것도 망원 쪽의 렌즈다 그러면 이왕이면 가까이 못 가니까 망원 쪽 렌즈로 돌려서 화면에 꽉 차게 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찍을 때는 망원 렌즈를 안 찍더라도 일단 노출값은 망원 렌즈를 껴서 화각이 좁아지니까 망원 렌즈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대고 노출을 재주면 근접해서 노출값 쟁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면 훨씬 더 일반 정면 측정법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노출을 잡아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클로즈업 측정법이고요. 세 번째로 평균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상에 접근하지 못할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측정 방법인데요. 스포트 측광으로 놓는 겁니다. 멀티 패턴 측광이 아니라 스포트 측광, 부분 측광이나 스포트 측광 모드로 놓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중간을 따로따로 재서 노출을 평균값으로 찍는 거예요.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여기 지금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요 밑에 나온 게 정상적인 노출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저 어두운 부분을 스포트로 어두운 부분을 쟀더니 하이라이트 부분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스포트로 쟀더니 어두운 부분은 아주 꺼멓게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잰 평균값으로 이렇게 재니까 사진이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대로 섀도우는 섀도우대로 다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포트 측광으로 놓고 스포트로 섀도우 측정 한번 해주고 하이라이트 측정 한번 해주고 그 두 개를 잰 노출값으로 평균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스포트 측정이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상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전면 측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역광이 아니기 때문에 멀티 패턴 측광으로라도 어느 정도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트 측광으로 어두운 데 재고 밝은 데 재고 아니면 스포트 측광으로 여기가 중간 밝기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고 섀도우라고 볼 수 있으면 요 정도가 중간 밝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노출을 재서 나온 값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요 중간 밝기의 노출을 재기 위해서는 스포트 측정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값으로 찍어주면 이게 평균 측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 풍경이나 정문에는 이런 식으로 평균 측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좀 더 나은 노출값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두운 데를 죽이든가 하이라이트를 살리든가 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으로 노출을 바꿔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멀티 패턴 측정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 샘플 자료도 이것도 멀티 다분할 측광으로 측정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밤에 켜있는 이 등 자체가 굉장히 반사각이 세지 않습니까? 요걸 그냥 측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이 밝은 데를 측정을 해갖고 사진을 찍으면 어두운 데는 새카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측정해서 찍게 되면 하이라이트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요게 가장 밤의 그런 노멀 아주 평균적인 그 분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멀티 측광 방식으로 측정을 했지만 멀티 측광 방법 같은 경우는 반사광이 이렇게 역광이기 때문에 역광이라고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역광이기 때문에 이 광의 밝기를 훨씬 더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얘기. 섀도우가 하이라이트 중점으로 찍어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새카맣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새카맣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밝은 쪽에다가 노출이 들어가지 않게 스포트나 이런 걸로 돌려갖고 측정을 해주면 무난한 촬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분할 측광도 기본적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면 이 멀티 측광도 일반적인 반사 측정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역광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노출을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평균 측광 방법 그러니까 크로즈업 측정을 해서 평균 측광 방법을 해서 부분 노출을 재갖고 촬영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노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정 노출을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카메라에서의 적정 노출의 기준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 회색, 존 넘버로 얘기하면 존 5에 해당되는 반사율 18%를 가지고 있는 중간 회색의 노출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어두우면은 빛을 더 줘라, 그거보다 밝으면 빛을 막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로 포인트로 맞춰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로 포인트로 찍게 되면 극단적인 예로 그냥 검은 걸 찍어도 회색, 하얀 걸 찍어도 회색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 하얀 걸 하얀 거대로 하고 싶다면 카메라에서 지시한 노출값보다 빛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얀 게 하얗게 되는 거고, 내가 검은 걸 찍는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노출값보다 빛을 좀 덜 주면 그 대상이 부족이 돼갖고 더 검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중간 회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의 노출계는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값을 100% 믿지 말고 보정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밝기나 톤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는 그냥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기침으로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노출은 조정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사진가가 표현하는 빛의 양이 적정 노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오케이 되고 맞다라고 돼 있는 건 그냥 평균값이고, 내가 내 사진에 맞는 빛을 잡기 위한 그냥 표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표준값을 기준으로 노출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 더 주든가 덜 주든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노출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값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이게 디지털 그레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밝기가 지금 모니터마다 조금씩 틀리게 보이겠지만 요 밝기가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그레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두운 부분에다 대고 화면에 꽉 차게 노출을 잰 다음에 그 나온 노출대로 찍으면 검은 건 진짜 우리가 눈에 본 것처럼 검게 나와요. 쟤를 하얀 눈에다가 대고 제 그레이 카드에다가 노출을 맞춘 다음에 그 나온 노출값으로 하얀 눈을 찍으면 하얀 눈이 진짜 하얗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노출값이에요. 그래서 노출을 테스트할 때 이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노출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측강의 도구인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을 채고 나온 노출값에서 하얀 걸 하얗게 하고 싶다면 빛을 더 주고, 어두운 걸 어둡게 하고 싶다면 빛을 덜 주고 하는 식으로 중간 회색보다 좀 더 진한 회색보다 좀 더 검은색 식으로 빛의 양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조절할 때마다 진해지고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노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노출값은 그냥 기준점이다. 기준점에 불과한 것이다.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지 사진가가 원하는 적정 노출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지시해준 노출값을 기준으로 자기가 언더 오버를 조정을 해서 자신의 메시지 이미지에 맞는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실질적인 노출 연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체 측강에 대한 방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